네, 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오늘도 랭체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랭체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트리버, 그 중에서도 다큐먼트 로더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먼트 로더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여러분들께 레그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레그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로 외부 데이터를 참조하여 LLM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레그라는 것은 파인 튜닝과 함께 엮여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파인 튜닝과 렉 모두 LLM이 기존에 갖고 있지 않은 지식을 포함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인 튜닝의 경우에는 LLM이 갖고 있지 않은 지식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GPU와 같은 고급 장비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 사용자분들께서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레그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요. 이 레그라는 것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들이 질문을 하였을 때 QA 시스템이 외부 데이터 저장소에서 사용자의 질문과 유사한 문장이 무엇인지 검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QA 시스템이 이렇게 출력된 유사 문장과 사용자의 질문을 합쳐서 LLM에게 프롬프트로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전달받은 LLM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여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LLM과 1대1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외부 데이터의 문장을 참조하여 답변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지식도 포함해서 답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랭체인의 리트리버이라고 하는 구조가 QA 시스템 그리고 외부 데이터 저장소 LLM 이 세 가지를 엮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다큐먼트 로더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랭체인의 리트리버는 레그의 대부분의 구성 요소를 아우르는데요.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레그의 품질을 좌우할 만큼 구성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그라는 프레임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랭체인에서는 리트리버의 순서가 있는데요. 레그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문서를 불러오는 역할을 랭체인의 다큐먼트 로더스가 담당을 합니다. 문서를 불러오면 여러 텍스트로 분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또한 랭체인의 텍스트 스플리터스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들을 그대로 저희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벡터 임베딩 형태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임베딩 모델을 한번 거치고 이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수치화된 임베딩 값들을 벡터 저장소에 저장을 합니다. 이 과정도 랭체인의 벡터 임베딩스가 담당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치화된 텍스트 데이터들을 벡터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사용자의 질문과 가장 유사한 문장을 검색하는 역할 또한 랭체인이 맡는데요. 그것은 랭체인의 리트리버가 맡게 됩니다. 그럼 다큐먼트 로더스, 텍스트 스플리터, 벡터 임베딩, 리트리버를 통해서 사용자의 질문과 유사한 문장을 외부 데이터에서 갖고 오게 되고 이를 랭체인의 체인을 통해서 LLM이 문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랭체인의 리트리버이 레그를 완성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중에서 다큐먼트 로더스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문서들을 취급하게 되는데 PDF, PPT, 워드, 유튜브 스크립트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외부 사이트들을 참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서들을 갖고 올 때 다큐먼트 로더스를 통해서 가져와야 저희가 랭체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큐먼트 로더를 통해서 문서를 불러오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하나는 페이지 컨텐트, 두 번째는 메타데이터입니다. 페이지 컨텐트는 그냥 저희가 가져온 문서의 내용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메타데이터는 그 문서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문서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서의 어떤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까만 바탕에 answer와 sources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실제로 저희가 레그를 완성했을 때 답변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값들입니다. 첫 번째 answer는 LLM이 답변을 생성한 것이고요. sources는 이 답변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 sources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메타데이터이고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LLM을 통해서 받은 답변이 어떤 문서를 참조했는지 알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직 LLM이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정보를 참조하였는지 사람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출처를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주석 역할을 하는 것이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두 가지 셀 모두 실행을 시켜주신 후에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랭체인, unstructured py-pdf 그리고 이런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PDF 또는 이제 닥스 파일을 불러올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니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먼저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드라이브에서 저희가 파일들을 불러올 경우가 있을 텐데요. 드라이브에 접근하기 위해서 마운트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큐멘트 로더스는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문서들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URL 다큐멘트 로더라고 해서 저희가 가진 URL에 있는 텍스트를 불러오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체인의 다큐멘트 로더스에서 웹베이스 로더를 임포트해 주시고요. 웹베이스 로더의 괄호 안에 저희가 가져오고자 하는 텍스트가 있는 URL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는 이 뉴스 기사에 해당하는 URL이고요. 로더를 통해서 로딩을 하고 이 데이터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값의 페이지 컨텐트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명시를 한 이유는 이 로더를 통해서 로딩을 하면 리스트 값으로 불러오기 때문인데요. 리스트에 바로 페이지 컨텐트를 입력하면 가져와지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의 첫 번째 값 한 개만 있더라도 첫 번째 값이라고 명시를 해주고 페이지 컨텐트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컨텐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져온 텍스트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네, AI가 5년 뒤 사람보다 더 똑똑해진다. 이 부분을 가져온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URL 로더의 문제점이 제목을 가져오는데 제목 외에 탭에 해당하는 텍스트도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URL에 들어갔을 때 볼 수 있는 모든 텍스트를 다 가져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확인을 할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참조하게끔 만들고 싶은 텍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LLM에게 참조하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unstructured URL 로더를 통해서 URL 두 개의 텍스트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사고요. 두 번째는 이 기사입니다. URLs라는 리스트에 이 두 개의 URL을 담아주시고요. URLs라는 매개 변수로 URLs 리스트를 넣어준 후에 unstructured URL 로더 괄호 안에 넣어줍니다. 그런 후에 위와 같이 똑같이 로딩을 해주시면은 아래와 같이 텍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unstructured URL 로더를 통해서 가져와도 조금 저희가 원하지 않는 정보들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unstructured URL 로더 그리고 웹베이스 로더 이 두 가지 모두 URL들을 리스트로 담고 이를 URLs에 매개 변수로 입력을 시켜주면 여러 URL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PDF 다큐멘트 로더인데요. PDF 형식의 문서를 다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회사의 문서들이 PDF로 저장이 돼 있고 이 PDF에서 텍스트를 참조해서 LLM이 답변을 생성하도록 만들면 좋겠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부분이 바로 랭체인의 다큐멘트 로더스 그 중에서 PyPDF 로더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PyPDF 로더를 통해서 파일을 가져와 볼 텐데요. 저희의 경우에는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PyPDF 로더 안에는 파일의 경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드라이브에 있기 때문에 네, 이 파일의 경로를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후에 로더에 로드 앤 스플릿을 통해서 페이지스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로더를 통해서 PyPDF 로더를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로드 앤 스플릿은 뭐냐 라고 보시면 이 밑에 이 페이지스의 첫 번째 값에 해당하는 값을 제가 출력을 해봤는데요. 페이지스 전체를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PDF의 전체 페이지가 불러와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값을 보면은 다큐먼트라는 객체 안에 페이지 컨텐트라는 것이 있고 메타데이터라는 값이 있고 메타데이터의 마지막 값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스는 로더의 로드 앤 스플릿을 통해서 PDF를 페이지별로 자르는 그 값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값을 확인해 보시면 페이지 0,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1, 이렇게 페이지별로 나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것처럼 페이지스 1에, 그러니까 이 객체의 페이지 컨텐트,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PDF의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워드 다큐먼트 로더인데요. 워드 다큐먼트 로더를 실행하기 위해선 docs2text라는 라이브러리 설치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먼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할 필요는 없고요. 이번에도 드라이브에 있는 1등 통계 바로쓰기 공모전 수상작이라는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드라이브 경로를 복사해 주시고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docs2text loader라는 괄호 안으로 감싸 주시고 로더 로드를 통해서 로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메타데이터, 이러한 닥스 파일에서 이러한 텍스트를 불러오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PPT, URL, 워드 세 가지 형식을 살펴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CSV 파일도 가능합니다. 랭체인에서 다큐먼트 로더스에서 CSV 로더, 그 중에서 CSV 로더를 임포트해 주시면요. 아래와 같은 형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CSV 로더는 기존과 다르게 파일 경로와 CSV args라고 해서 매개 변수를 하나 더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델리미터라고 하는 것은 CSV에서 데이터들을 구분하는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명시하는 역할입니다. 이 쉼표를 통해서 대부분 CSV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쉼표를 입력해 주시고 쿼트차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필드네임은 열 이름이다. 열 이름들을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감싸서 명시를 해주신 후에 로더로 담아주시고 이것을 다시 로딩을 하면은 10행까지 확인한 결과 이렇게 잘 로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을 살펴볼까요? 두 번째 행에 id라는 열에 1, name에 아담, 포지션에 forward, 이렇게 열별로 값들이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CSV 로더를 통해서 로딩한 값들을 나중에는 SQL과 연동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LM을 통해서 저희가 SQL을 실행하고 데이터 값들을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다큐먼트 로더스를 통해서 PDF, 워드, URL, CSV 네 가지 대표적인 문서를 불러오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러온 문서들을 여러 청크로 분할하는 연습을 텍스트 스플리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